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4.78%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4.8%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중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줘 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예상 상회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 7시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데이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 본장 때 이렇게 갭이 뜬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꿔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굉장히 대한전선 입장에선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AI 데이터 센터랑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당연하게도 전선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다시피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대한전선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가볍다 보니까 이전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대원전선이 오늘 17% 가까이 반등 흐름이 연출됐었던 장이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압기가 먼저 가고 전선주들이 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전선까지 어떤 게 올 수가 있다, 수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켜봐 주시면서,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의 일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세력들의 물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일정을 같이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전선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켰던 건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43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자동으로 노출되면서 오히려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외적인 사항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AI 버블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9차례 정도 있었지만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온 미 증시, 그러면서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항은 다 갖춰줬었던 대한전선이고, 국내 증시 자체도 이렇게 변압기가 먼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전선으로도 수급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대한전선이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살짝 발생시켰었던 이런 캔들 흐름이 연출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같이 체크해봐야 된다? 바로 세력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줘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전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전환사채라고 하는 세력의 물량을 일단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전선 주식회사 김영식 보통주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대한전선의 공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950만 주 정도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4.8%라고 하는 것은 총 주식수 대비해서 4.8%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전선 지금 유통 비율이 57%밖에 안 되는 회사면서 어디가 여러분들 호반 산업이 지분율을 41%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비율 대비해서는 4.8%라고 하면은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환사채 물량을 접근할 땐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평단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전환 가액이 얼마로 써져 있습니까? 11,500원으로 써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채잖아요. 사채이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주식을 주고 돈을 받아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받아왔었던 돈은 1,100억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11,000원 정도의 가격이었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2배 가까이 수익 중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사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빌려주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주가를 사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간 이후로 여기서 물량 소화를 거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켜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전환사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기 이자율 이렇게 써져 있는 여기 공시 내용에 있는 이자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된다? 10%씩 쳐주면서 1년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120%라고 보시면 되겠죠. 120% 정도의 수익률을 1년 동안에 안겨준다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 이 전환가액 자체가 11,500원대에 있었던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상장된 물량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20% 가까이 10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대한전선의 4차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언제 나옵니까?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날 실행될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30일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자, 보시다시피 28일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권리매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누군가가 받아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면서도 너무 높은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본인들이 물량을 받아서 올릴 때 더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바로 휴림로봇의 케이스처럼, 자, 바로 어떤 구간이요? 이렇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일단 전환사채 물량을 1차적으로 소화를 해줬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여기서 90만 주를 더 소화해주면서 여기서 나머지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털고 나갔었던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수익을 안겨준다. 그러면서 물량을 받아간 누군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시켜 놓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들이 엑시트를 했었던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대한전선도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11월 30일,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해서 물량 소화를 거쳐준 다음에 흐름을 다져놓고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매집 패턴과 주가 상승의 패턴을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대한전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시세가 끝날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있었던 하이드로리튬의 케이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시켜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한라캐스트의 케이스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상장한 날짜가 8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때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상장한 지 한 달 차인 9월 2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22일의 수급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창구를 따져보시면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으로 쳐놨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 끝까지 한번 따라서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보호의 수와 전환사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물량 소화해놓고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으로 쳐져 있는 구간에서 어느 쪽 창구에서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기타금융과 기타법인 쪽 창구에서 170만 주, 220만 주가 시퍼렇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받아간 주체는 개미입 투자자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들이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해놓고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을 거쳐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26일까지는 물량 소화를 해놓고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전환사채 물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말씀드리면서, 자, 위에 있는 차트가 지금 대한전선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차트가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라갔었던 구간이 굉장히 비슷하게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갔었는데 도대체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AI에 해당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GPU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GPU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HBM이라든지 DRAM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AI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사람의 몸에 비교했을 때는 뇌라고 하면은 이 뇌가 그냥 있다고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밥을 먹어야지만이 뇌가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뇌로 그냥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들이 혈관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주들이랑 사실상 다 같이 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 종목의 유사성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대한전선을 매집주로 추천 안내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들였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인데, 아니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10월 10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10월 10일 날 두 종목의 이 유사성을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을 매집주로 추천 안내드리면서 추세선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막이 지금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때 당시 이 차트랑 지금의 이 대한전선의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매수 타점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대한전선이고,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매수 타점 드렸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10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16,46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대응방에서도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전선을 16,46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 그 이후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이 타점에서 11월 13일 날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대응방 상단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1월 13일이라고 써져 있고 대한전선 단기라고 써져 있는데, 현재 미 증시 상황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혼조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리나 연기와 셧다운 세론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 자체도 전환사채 물량을 해소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니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 후 12물량 소화 이후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26,800원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만 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63%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전선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환사채 물량을 해소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나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렇게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는데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라이릴리 어제 장에서도 또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뭔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시가총액이 1400조짜리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미국장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일라이릴리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펩트론 같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로보스타였다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자막에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9월 13일날 제가 휴일로 본 영상에서 대놓고 여러분들께 매수해 보십사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하셨었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이 출발하기 이전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9월 10일 금요일까지 캔들을 지켜보면서 9월 13일 토요일날 제가 로보스타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매도 타점을 들였었던 로보스타인데 투자 경고가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 좀 드렸었죠. 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이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랑 직접적으로 엮여버리면서 2연속 상한가를 들어가 놓고 투자 경고 상태에서도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한 이 D&D 파마텍 같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종목이 있겠죠 여러분들? 올릭스라는 종목도 있겠죠?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쓸어담고 있는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면서 연기금도 이렇게 무섭게 매수세를 쏟아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찌르고 빠지면서 매집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의 매물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은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상승하는 거면서 추가적으로 더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로보스타가 226% 올라간 것처럼 충분히 20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약값을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라이릴리가 미친듯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약값이 인하되기 전에 원래 한 명이 맞을 것을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3명까지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종목도 이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벌걸 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4-846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한전선은 지금 굉장히 단연간의 박스를 뚫어올리면서 시세가 상승이 있었는데 얼마 만의 상승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0년도, 21년도부터 있었던 이 고점을 다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들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까지 돌아가는 거는 생각해보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주가를 윗단으로 이렇게 상방 드리블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도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내리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어떤 걸 한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 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그냥 무슨 작전주처럼 생뚱맞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상반기 매출 1.7조 원 기록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최고 실적 달성이라고 써져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3분기 누계 매출 역대 최대라고 하면서 수주 잔고도 3.4조가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을 좀 해보셨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뒤를 따를 구조적 수혜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 살짝 지금 반등세가 약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전선 뒤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제에 얽힌 대한전선, LS전선,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조짐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를 쭉 내려보시면은 우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서 모 회사 간 대결 구도로 번진 것이 수사 지연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은 LS전선의 모회사인 LS그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주사 LS 지분 매입에 나섰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S그룹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서 방어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호반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기업이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게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지금 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대한전선이 너무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은 호반그룹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대한전선을 블록딜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같이 체크해 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블록딜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주주 지분이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진칼 평가이익률이 83%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 꾀하느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텐데, 과거에도 인수전 참여 후에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테고, 대한전선의 뒷배경에 있는 이 호반그룹이라는 곳은 M&A 추진 이력이 이렇게나 많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전선 최대주주 호반산업이 유상증자의 120% 청약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해적 케이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유상증자 청약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지분 매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라는 사모펀드 측에서 5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48%까지 이 지분 매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시켜 놓고 위에 단에서 이런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장내 매도처럼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덤핑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딜을 여기서 받아간 주체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주체가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한전선이 무조건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HJ중공업처럼 이렇게 블록딜이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주가를 일단 상승시켜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블록딜 진행해 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까지도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상승 파동 자체도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살짝 눌러주는 구간이, 이 구간이 조금 확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구간이 조금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채 물량까지도 소화해주고 올라갈 수 있는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대응을 좀 할 겁니다. 대한전선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타점이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